엄청나게 뿔났겠죠. 인상이요, 지가 한 일이 뭐 있어. 천안 출신으로 나와서 요거 조금 떠들어가지고 나보다 더 고위직을 해?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박살을 내줄게. 인상여가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당연히 조에 있는 날은 장이 빠져요. 아유, 제가 몸이 아파서요. 아우, 허리가 아파서요.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도 가다가 연파에 그 이제 마차가 오는 걸 보잖아요. 저 멀리서. 야, 그러면 골목길로 숨어, 도망가. 인상여 밑에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하들이. 연파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당신이 이 배포도 있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당신 밑에 있는데 연파를 겁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인물이 큰 인물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따라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연파를 겁낼 것 같냐? 내가 누구냐? 나 인상여야. 인상여. 인상 봐, 내 인상. 한마디로 더럽지.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진나라 왕이 무서워? 아니면 연파가 무서워? 진나라 왕이 무섭죠. 내가 그 진나라 왕을 협박했던 인상파야. 연파를 무서워서 피하겠냐? 만약에 둘이 부딪혀봐.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진나라가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꼭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소문이 역시 연파 귀에 들어가니까 연파가 아차! 어깨를 드러내고 그 가죽 채찍인데 그 가시가 달린 채찍을 들고 찾아갑니다. 저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내가 당신 손에 맡기겠다 이 뜻입니다. 당신이 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아래 천하다고 생각했던,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내가 가서 사죄를 하는데 최고의 사죄를 한 거죠. 인상여가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장군, 저랑 같이 어쨌든 조나라를 살립시다. 우리 두 사람이 있는 한 주변에선 어떻게 못할 겁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 말 놓자고 뭐 친구하자고. 친구야,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너랑 나랑 친구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문경지교라고 하는 말을 이때 붙인 겁니다. 내 목을 이렇게 해서 죽어도 그 우정을 변치 않게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귐을 바로 문경지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졌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우리 둘은 운명 공동체,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고 한쪽이 사라지게 되면 힘을 못 쓴다. 결국 서로 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연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나라는 조나라와의 관계를 좀 잘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요. 자, 율복은 왔는데 황금을 500군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 율복이 그냥 온 건 아니고요. 조나라의 사정을 염탐을 하러 온 겁니다. 사정이 어떤가 이 나라? 역시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 군대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참에 우리가 조나라를 한번 박살을 내볼까? 본인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옵니다. 당시에 율복은 재상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연나라가 앞으로 조나라 지역을 진출해서 확실히 먹자. 상군과 하군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부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아마 연나라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정예병 대부분이고요. 전차만 2,000대를 동원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조나라를 들어온 거죠. 하필 조나라에는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누가 남아있어요? 연파가 달래연파인가요? 왜 명장이겠습니까? 이 연나라 부대를 맞이해서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이때 참전했던 재상 율복, 연나라의 재상이었던 율복을 죽이게 되죠. 연파는 그 공으로 신편군이 됐습니다. 신평군. 그건 이제 신평 지역의 제후 형태가 된 거죠. 6년 뒤에 조나라가 이제 연파에게 위나라를 갖다가 치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위나라가 이제 가까우니까 이 위나라를 치게 해서 이제 위나라 부분을 함락을 시키게 되고 이제 주가도 그만큼 올랐겠죠. 조나라에서도 왕이 바뀌었습니다. 도양왕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도양왕이 즉위한 다음에 연파를 빼고 악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군으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연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아니 이제까지 내가 나 등기 이사였잖아요.
그래도 나 이만큼 지위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빼버린다고요? 조나라의 도양왕 입장에서 보면 연파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때 네가 공신이지 나 때 공신일까? 내가 계속 써도 되나? 이 친구 너무 권력이 세지는 거 아니야? 나보다 혹시 더 명성을 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 주변에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지휘관을 바꾸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악승으로 싹 바꿨으니 연파 입장에서 보면 무척 열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또 연파가 단순우직하다라고 하는 게 또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용히 나와서 좋은 데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자기 밑에 이제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수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하에 있는 부대를 데리고 악승을 공격을 해요. 이건 따지고 보면 거의 준반역이죠. 왕이 돼서 공격은 하진 않았지만 악승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조나라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망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위나라로 가자. 자, 위나라로 가서 여기 살아야지. 절친 인상효는 뭐 방법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연파가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까지 예상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조나라는 이제 한창 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나라한테 계속 공략을 당하게 되니 이게 조나라 입장에서 보면 적당한 장군이 없어요. 진나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좋은 장군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 뭐였지? 연파를 불러야 되겠다. 그 친구 아직도 좀 잘할 수 있을까? 능력이 아직도 있대? 파악 좀 해봐라. 이제 나이도 꽤 들었잖아요, 연파가. 사신들을 보냈겠죠. 보내서 이제 연파를 만나보고 인터뷰를 좀 해서 보고를 해라. 이때 하필이면 연파하고의 정적이었던 곽계라고 하는 이 뇌물 좋아하는 인간이거든요. 곽계. 이 곽계가 야, 이 친구 연파 또 들어와서 혹시 성공하면 진짜 골치 아픈데 그러면 나의 정적이었던 연파가 나보다 위에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안 되지. 사신단한테 뇌물을 왕창 주고서 이 뇌물 좋아하는 친구는 뇌물을 잘 써요. 역시 뇌물을 딱 주고 야, 네가 알지? 내 뜻 알지? 예, 알겠습니다. 사신 입장에서 보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꼭 뇌물 때문에 그래야 될까요? 연파와 곽계 중에 누가 지금 권력자죠? 곽계가 권력자예요. 이게 꼭 뇌물이 아니어도 부탁을 들어줘야 될 판인데 가서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 순진하신 연파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어. 그래서 밥을 딱 해서 한 마리를 갖다 딱 그 자리에 드시고 고기 10근 구워 바베큐 통으로 구워 내가 다 먹어 보이겠어. 이러면서 갑옷 딱 입고 입은 채로 잘 보라니까요. 따다다다다 뛰어서 한 번의 말에 팍. 갑옷 입고 나 이런 정도야. 나 안 늙었어. 아직 쓸만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우와, 장군님 다보. 연파 장군님 나오셔요. 제가 와서 얘기 잘 할게요. 전하 만나 뵀더니 말이죠. 연파 장군이 밥은 역시 뭐 엄청 드시. 아시죠? 그분 얼마나 대식한지. 전국에 맛집마다 가서 거덜냈다고 하는 바로 그분. 역시 밥은 그전처럼 드시는데 글쎄 그분께서 참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응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칠한다. 벽에다 못 칠한다. 이게 들어보셨죠? 그 칠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치매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내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겠는데 야, 안 되겠다 야.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연파는 사실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세요. 곧 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불러주는 거예요. 망했네. 그러고 있는데 초나라에서 부릅니다. 한번 저희 나라 오시죠. 저희 나라에서 한번 이 장군으로서 활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초나라로 갑니다. 근데 갔더니 안 돼요. 성과가 안 나요. 초나라하고 조나라는 한쪽은 북쪽이고 한쪽은 남쪽이에요. 굉장히 풍토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풍속과 습관이 다르고 더군다나 조나라 입장에서는 아마 말도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초나라 군대를 데리고 훈련을 시켜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안 되는 거죠. 왜?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장군 하나가 판단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초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 조나라에서 온 연파가 조나라 출신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굳이 뭘 제 명령대로 그렇게 열심히 따라. 야, 좀 무시해. 제 왕따시켜. 연파는 돌아가실 때 아마 한 얘기일 거예요. 나는 초나라 병사들과 싸우고 싶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결국 초나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초나라에서 쓸쓸히 죽게 됩니다. 출신이 달라서 그래요. 한쪽은 귀족이고 한쪽은 귀족이 아니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당시 신문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봤기 때문에 사마천이 주목을 한 겁니다.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은 이런 문경지교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국권이 지켜야 된다. 이 조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로 연파와 같은 장군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인물에 대한 주의, 곽계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응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장군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전쟁이나 전투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잘 알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를 참지 못하고 결국 일을 저질러서 다른 나라에서 치유를 맞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니까 그런 점이 연파에게는 굉장히 아쉽다. 자, 그래서 이 연파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참아야 될 때는 반드시 끝까지 참자. 성질 내고 싶다고 해서 성질 다 내면 인생 망친다. 이게 오늘의 생활 밀착형 교훈입니다.